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중대하고 정말로 중요한 발표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역사상 단연코 가장 장대한 그야말로 전례 없는 규모의 칩 제조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건 정말 모든 것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사람들이 상상조차 못하는 수준일 거예요. 이건 이걸 일종의 맥락을 벗어난 문제라고 부르고 싶네요. 그들의 맥락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맥락의 규모를 몇 단계나 조정하려고 합니다. 공동의 노력입니다. 버튼을 누르고 있어요. 그런데 버튼이 작동을 안 하네요. 됐네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은하 문명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어제 충격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정말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만약에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된다면은 테슬라는 이제 지구 기업이 아니라 우주 기업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테슬라 주가는 10배 이상 상승은 기본이고 50배, 100배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현재 그 테슬라 주가 정말 이거는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자, 한 1분 정도 앞에서 짧게 그 일론 머스크 발표를 들어봤는데 이 발표가 한 25분 정도 이어집니다. 제가 한국어 더빙을 했는데 이어서 쭉 한번 끝까지 보시면 정말 여러분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정말 이게 실현이 가능하다고 저는 당연히 보는데 다만 이제 시간이 문제일 뿐인데 2030년까지는 어느 정도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한번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 영상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가 테라팹의 규모와 목표인데요. 1테라와트 컴퓨터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지구상에서 어떤 기업도 달성하지 못한 가장 강력한 규모의 지금 발표인데요. 자, 머스크는 지구 전력의 0.5테라와트시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구상에서는 더 이상 우주로 나가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100억에서 200억 개의 커스텀 AI 칩이 필요한데 이때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칩을 생산하기 위해서 결국은 테라팹이 1테라와트의 테라팹이 건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착수를 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게 완성이 된다면 세계 최대의 테슬라의 칩 제조 테라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이버캡 그리고 로봇 옵티머스 봇 그리고 이제 우주에 떠다니는 인공위성까지 그래서 AI까지 이제 수직 통합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거죠. 자, 정지 화면으로 이 중요한 자료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완전 수직 통합 팹이 이제 작동을 하면 이 팹 생산 시설 자체가 로직, 메모리, 패키징이 하나로 되는 겁니다. 자, 삼성이나 이제 다른 TSMC나 이런 이제 기업들 보면은 따로따로 사실은 이게 이제 분리가 돼 있는데 이 테라팹은 일론 머스크의 구상으로는 한 공장 안에서 로직과 메모리, 고급 패키징을 모두 이 한 공장 안에서 처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세계 최초의 통합 팹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게 이제 필요하다는 이유가 제가 생각해도 이제 삼성도 반도체를 잘 만들긴 하지만 우주에서 견디는 극한의 환경에서의 칩은 결국은 스타쉽을 통해서 우주에 대한 뛰어난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스타쉽 스페이스X와 이제 스페이스X가 테슬라와 결국은 xAI 다 통합이 될 건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삼성이나 대만의 TSMC나 미국의 여타 기업 반도체 기업 빼고 이들을 포함해서라도 우주에서 적용되는 극한의 환경에 이 반도체 자체 칩을 생산하는 거죠.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자, 이제 앞으로의 경쟁은 우주에서 어떻게
우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우주 전략망을 확보하고 또 우주를 발판으로 해서 달과 화성을 통해서 가느냐. 이제 이런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선두주자가 바로 그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스페이스X 기업이라는 거죠. 자, 이 점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그러면 지금 테라팹을 지금 만들어야 했을 때 일론 머스크는 AI와 로보틱스 우주 시대의 필수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단순 칩팹이 아니라 인류를 다행성 종으로 만드는 종합적인 인프라. 그래서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 여기서 AI 로보틱스 우주종합기업으로 완전 도약한 계기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내용이 굉장히 심오한데 복잡하게 된 내용을 제목 위주로 조금 세 가지로 압축해서 요약을 해드렸고, 이어지는 25분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가슴이 굉장히 뜨겁고 웅장해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느낌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경제 독립을 추구하는데 테슬라를 반드시 포함해서 가지 않는다면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제 독립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더딜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미국과 이란 전쟁 또 여러 가지 그 매크로 이슈 때문에 테슬라의 주식이 계속 횡보 하락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기업의 본질은 정말 이렇게 너무 잘하고 있다. 다만 그 지금 저를 포함해서 장기 투자자들이 아직은 이제 모델 X 뭐 S 처음 나올 때 그 어려움처럼 한 10년 정도를 목표로 해서 이제 한 6년 정도 됐나요? 이제 7년째 접어드는 것 같은데 나머지 3, 4년을 우리가 잘 수량을 늘려가서 채워나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경제 독립을 최소한의 어느 수준까지는 기본적으로 달성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영상 끝까지 정주행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도 힘찬 월요일 한 주 시작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아니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할 가장 흥미진진한 미래는 우리가 저 별들 사이로 나아가고 영원히 하나의 행성에 갇혀 있지 않으며 다행성 종족이 되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읽어본 최고의 공상 과학 소설처럼 말이죠. 아시다시피 스타트rek이나 이언 뱅크스처럼요. 아니면 아시모프나 하이라인 같은 것들이죠. 저희는 그걸 현실로 만들고 싶어요. 네, 단순한 허구가 아닙니다. 공상 과학을 과학적 사실로 바꾸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제가 정말 고대하는 영광스럽고 흥미진진한 미래입니다. 그리고 문명을 어떻게 분류할지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60년대의 러시아인으로 기억하는데 카르다쇼프라는 물리학자가 있었죠. 그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문명을 어떻게 정의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는 제1 유형 문명이라면 행성 에너지의 대부분을 사용한다고 말했죠. 그리고 사실 우리는 제대로 된 유형이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리는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아주 극소수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디 봅시다. 네, 여기 있네요. 하지만 지구는 태양 에너지의 약 20억 분의 1 정도만 받습니다. 태양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태양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를 차지하죠.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제게 묻곤 합니다. 지구상의 다른 에너지원은 어떠냐고요. 지구에서의 핵융합 같은 건 말이죠. 글쎄요, 안타깝게도 그건 아주 미미합니다. 태양이 태양계 질량의 99.8%니까요. 목성이 약 0.1%고 지구는 기타 범주에 속하죠. 우리는 칼 세이건이 말했을 텐데 지구는 광활한 어둠 속에 아주 작은 먼지 한 점과 같습니다. 정말 작죠. 태양은 거대합니다. 따라서 문명을 확장하는 실질적인 방법은 우주에서의 에너지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건 필연적으로 사실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작은 먼지 한 점일 뿐이라서 지구에서 태양 에너지를 아주 조금밖에 못 받기 때문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인류 문명 전체의 지구상 전력 생산량은 약 1조 분의 1 수준입니다.
즉 문명의 에너지 출력을 100만 배 늘려도 여전히 100만 분의 1게 안 된다는 뜻이죠. 제 말은 그걸 생각하면 정말 경외심이 듭니다. 거대한 우주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지구상의 이런저런 다툼에 매몰되곤 합니다. 우주의 광대함을 생각하면 정말 사소한 일들인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주의 광대함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이 실제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이죠. 지구상의 사소한 다툼 같은 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과는 반대로 말입니다.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요. 네, 우리는 누구나 언제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우주선을 타고 은하계로 뻗어나가는 문명이 되고자 합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 될 겁니다. 달에 도시를 세우고 화성에도 도시를 만들고 태양계에 거주하며 다른 항성계로 우주선을 보내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한 최선의 미래처럼 들립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태양의 에너지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테라펩은 거대하지만 연간 1테라와트의 연산 능력은 엄청난 규모입니다. 우리 문명의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은 카르다쇼프 척도에 도달하기 위한 한 단계일 뿐입니다. 카르다쇼프 이 단계 문명이 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고 3단계에는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이죠. 현재 인류의 기준으로는 매우 큰 일이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작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 매우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려면 스페이스X, XA, 아이테슬라가 협력하여 이 거대한 테라펩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테슬라와 X, AI, 스페이스X는 모두 사람들이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놀라운 일들을 해냈습니다. 여기 기가 텍사스 펩이 있고 아시다시피 제작 중인 옵티머스 로봇도 있고 글로벌 슈퍼차저 네트워크도 있습니다. 정말 꽤 많죠. 그리고 사람들이 전기차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테슬라가 시작되었을 때 판매되는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이제 테슬라는 연간 200만 대의 전기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XAI는 신생 기업이지만 이제 스페이스X의 일부로서 기록적인 시간 내에 최초의 기가와트급 컴퓨팅 클러스터를 구축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평생 그렇게 빨리 만들어진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엔비디아로부터 아주 큰 칭찬을 받았죠. 그리고 스페이스X는 직접 읽어보셔도 될 것 같네요.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요. 제 말은 재사용 로켓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재사용 로켓은 불가능하고 설령 만든다 해도 경제성이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해냈고 경제성까지 확보했습니다. 이제 500번 넘게 착륙에 성공했죠. 그 다음엔 펠컨에 배웠고 지금은 스타쉽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쉽은 이 퍼즐의 핵심적인 조각입니다. 연산과 전력을 확장하려면 우주로 가야 하고 그러려면 우주로 엄청난 화물을 실어 날라야 하기 때문이죠. 스타쉽이 그걸 가능하게 할 겁니다. 이걸 보시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저기 옵티머스가 있네요. 크기 비교용으로요. 옵티머스 키가 5피트 11인치 정도니까 스타쉽 버전 3 로켓의 크기가 짐작되실 겁니다. 사실 스타쉽 버전 4는 훨씬 더 길어질 겁니다. 버전 4 옆에 있으면 버전 3은 좀 짧아 보일 정도겠죠. 그래서 버전 3으로 궤도 수송 능력을 100톤에서 200톤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건 인공지능 위성인 AI셋의 미니 버전 예상도입니다.
대략 100kW 정도 규모죠. 태양광 패널과 방열판의 크기를 실제 비율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째서인지 우주 방열판에 대해 이상한 논쟁이 있더군요. 10,000개의 위성을 궤도에 올린 스페이스X가 우주 열 배출 방법을 모를 리 없지 않겠습니까? 한두 가지는 알고 있겠죠. 보시다시피 방열판은 태양광 패널에 비해 사실 꽤 작습니다. 겨우 100kW뿐이라 저희는 이걸 미니셋이라고 부릅니다. 미래의 위성들은 아마 메가와트급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이야. 연간 테라와트급 연산 능력을 갖추려면 매년 약 1,000만 톤을 궤도로 보내야 하고 톤당 100kW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새로운 물리법칙이나 불가능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요. 실제로 스페이스X가 연간 1,000만 톤의 궤도 수송을 달성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테라와트급 태양광 발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태양광 문제, 즉 전력 생산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따라서 남은 핵심 과제는 테라와트급 연산 능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핵심적인 누락 요소를 해결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게 말씀드리자면 현재 인공지능 연산 출력은 연간 약 20기가와트 정도입니다. 이 차트는 우리가 왜 테라팹을 건설해야 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지구상의 나머지 모든 출력을 합쳐도 우리가 필요한 양의 약 2%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팹을 다 합쳐도 테라와트 프로젝트, 즉 테라팹 프로젝트에 필요한 양의 2%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기존 공급망을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 삼성, TSMC, 마이크론 등 기존 공급망 업체들에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들이 가능한 한 빨리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그들의 칩을 모두 사드릴 것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정확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확장 속도가 있는데 그 속도는 저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느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테라팹을 짓거나 아니면 칩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칩이 필요하기 때문에 테라팹을 건설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스틴의 첨단 기술 팹을 짓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에버 주지사님께서 청중에 계신 걸로 압니다. 에버 주지사님과 텍사스주의 지원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첨단 기술 팹에는 저희가 갖추게 될 것은 로직이나 메모리 등 어떤 종류의 칩이든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와 리소그래피 마스크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도 갖출 것입니다. 즉, 단일 건물 내에서 리소그래피 마스크를 제작하고 칩을 만들고 테스트하고 다시 마스크를 만드는 등 칩 설계를 개선하기 위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재기적 루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시설은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직과 메모리를 구축하고 패키징과 테스트를 거쳐 마스크를 제작하고 개선하며 계속해서 루프를 돌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곳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단순히 전통적인 방식의 연산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 아주 흥미로운 새로운 물리학이 있는데 잠재적으로 사실 저는 그게 성공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단지 시기의 문제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컴퓨팅 분야에서 물리학의 한계를 밀어붙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기발하고 파격적인 것들을 시도할 건데 빠른 반복 루프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칩을 만들고 테스트할 수 있는 능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변경하고 다른 걸 만들고 모두 한 건물 안에서 하는 거죠. 저는 제 생각에 우리의 그런 상황에서의 재기적 개선은 아마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대체로 말하자면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칩을 만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나는 엣지 추론에 최적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주로 옵티머스와 자동차에 사용되겠지만 특히 옵티머스에 쓰일 텐데, 왜냐하면 제가 예상하기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자동차 생산량보다 10배에서 100배는 더 많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만약 지구상의 자동차 생산량이 1년에 약 1억 대 정도라면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량은 1년에 10억 대에서 100억 대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말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테슬라가 그중 아주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주용으로 설계된 고성능 칩이 필요합니다. 그건 우주의 더 험난한 환경을 고려한 것인데 거기엔 고에너지 이온과 광자가 있고 전자가 축적되기도 합니다. 우주는 정말 가혹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칩을 설계할 때 우주에 최적화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방열판 질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통 지구에서 칩을 돌릴 때보다 좀 더 뜨겁게 작동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와는 다르게 우주에서는 설계를 다르게 해야 하는 여러 제약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컴퓨팅에 대해서는 제 추측에 그건 컴퓨팅의 대다수를 차지할 텐데, 왜냐하면 지구에서는 전력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상용 칩은 1년에 아마 100에서 200기가와트 정도일 것이고 우주에 있는 칩들은 아마 1테라와트 수준이 될 것입니다. 지상의 전력 제약 때문이죠. 아마도 그렇게 끝날 겁니다. 우주는 항상 해가 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말로 좋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주에 인공지능을 배치하는 비용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지상 인공지능 비용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불과 2, 3년 안에 인공지능 칩을 우주로 보내는 것이 지상보다 실제로 비용이 더 적게 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에서는 항상 해가 떠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은 지상에 비해 우주에서 최소 5배 이상의 태양광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기 감새나 낮과 밤의 주기, 계절성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항상 태양과 수직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정말 극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 태양광은 극한의 기상 현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무거운 유리나 프레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상 태양광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궤도 진입 비용이 낮은 수치로 떨어지자마자 우주에 인공지능을 두는 것은 즉시 매우 설득력 있는 일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당연한 일이 되는 거죠. 게다가 우주로 갈수록 규모의 경제가 커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더 쉬워집니다. 반면에 지상에 점점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하려고 하면 공간이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쉬운 장소들을 다 써버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다음 단계의 님비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무도 자기 집 뒷마당에 그런 게 들어오는 걸 원치 않죠. 그래서 실제로 지구에서 전력을 늘리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지고 더 비싸집니다. 하지만 우주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로 더 저렴해지고 쉬워집니다. 이것들은 매우 중요한 점들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것은 물론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테니까요. 테라펩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어떻게 페타와트에 도달할까요? 그것이 당연한 다음 질문입니다. 그리고 달에 전자기 매스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로봇과 옵티머스 그리고 당연히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거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페타와트를 보낼 수 있습니다. 1페타와트의 연산 능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우주로 보낼 수 있죠. 달에는 대기가 없고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달에서는 로켓이 필요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가속할 수 있습니다. 표면에서 탈출 속도까지 말이죠. 그러면 에너지를 활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다시 한번 정말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으로 낮아지고 그 덕분에 1테라와트보다 1000배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보고 싶은 미래는 달 MS 드라이버가 설치되는 걸 볼 때까지 오래 사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 될 테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 적어도 태양 에너지의 100만 분의 1 수준에는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경외심이 드네요. 하지만 태양 에너지의 100만 분의 1이라도 지구 경제보다 100만 배는 더 클 것이니 그런 관점에서는 아주 좋죠. 그러고 나면 네 행성을 넘어 다른 항성들로 확장해 나가면서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흥미진진한 미래를 만드는 거죠. 네. 이건 마이크 저지 감독의 영화 이디오크러시 오프닝과 좀 비슷해 보이네요. 놀라운 풍요의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분명히 그 요소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우주여행 그리고 인공지능과 로봇 공학입니다. 모두에게 놀라운 풍요를 가져다 줄 요소들이죠. 그리고 놀라운 풍요로 가는 유일한 길은 사실 인공지능과 로봇 공학뿐입니다. 물론 잘못될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바라건대 아시다시피 아마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게 될 미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생각하는 최선의 미래입니다. 그 다음엔 달을 넘어 화성을 넘어 토성의 고리 사이를 항해하는 거죠. 자, 토성 여행 상품을 살 수 있다면 정말 멋지지 않을까요? 아니면 솔직히 그냥 토성 여행을 가는 거죠. 미래에는 모든 게 공짜가 될 것 같거든요. 미친 소리 같겠지만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로봇 경제 규모가 현재 지구 경제의 100만 배에 육박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필요든 충족될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다면 가질 수 있는 거죠. 이언 뱅크스가 그의 컬처 시리즈에서 묘사한 미래가 꽤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는 실제로 돈이 존재하지 않고 모두가 풍요를 누리는 세상이죠. 상상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다예요. 즉, 누구나 토성 여행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원하면 갈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놀라운 칩을 설계하고 제작하며 구축하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1테라와트 규모의 우주선과 태양광 시설, 그리고 연간 1000만 톤을 궤도로 쏘아 올리는 일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그대여 꿈 이루고 싶나요? 경제 독립하고 싶나요? 방법을 몰라 방황한다면 oh no! 우리 가족 경제 독립 선언서 펼쳐봐요. 정답이 여기 다 들어있네. 방황은 이제 그만 정답을 찾아. 우리 가족 경제 독립 파이팅! Let's go! 소중한 그대여 꿈 이루고 싶나요? 경제 독립하고 싶나요? 방법을 몰라 방황한다면 oh no! 우리 가족 경제 독립 선언서 펼쳐봐요. 정답이 여기 다 들어있네. 방황은 이제 그만 정답을 찾아. 우리 가족 경제 독립 파이팅! Let's go! 려면 우주를 탐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주를 이해하고 의식의 빛을 저 별들까지 넓혀서 인류의 미래를 가속화하려는 동기입니다.
우주를 이해하는